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면 fx를 요 놈으로 넣은 나머지가 2x-4라고 나왔네. 그러면 일단 어렵지 않게 검산식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산식을 써버리면 fx를 x제곱 플러스 3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2x-4다. 주어진 이 식을 일단 써버릴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풀 때 많이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fx를 여기서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이 xfx라는 걸 여기에다가 x를 곱함으로써 xfx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걸 안 해버리면 이 문제를 아마 접근을 못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주어진 이 식을 가지고 fx를 내가 구할 수 있구나라고 보이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 xfx를 이 식을 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익숙치 않으면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왜 못 풀었는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xfx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양쪽에 x를 곱하니까 xfx는 여기다가 x를 곱하고요. x에 x제곱 더하기 3x-1의 qx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가도 x를 곱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가 xfx예요. 그러면 내가 풀려는 건 뭐냐면 주어진 얘를 x제곱 플러스 3x-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rx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얘를 이걸로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얘는 x제곱 더하기 3x-1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겠지? 맞아? 그럼 나머지가 얘인가? 아니에요. 이유는? 2차 시기 때 나머지 그치. 그치. 2차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2차야.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더 나눠줘야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48을 7로 나눴는데 누가 몫이 오고 나머지가 35니까 13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7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3이야? 어떻게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야? 말이 안 된다고요. 덜 나눠줬으니까 얘도 마저 7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7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가 숫자로 보면 이런 개념이고 여기서 보면은 식적인 개념을 보면은 차수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놈을 주어진 2차 x제곱 더하기 3x-1로 마저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4라는 놈을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3x-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2가 따라오고 2, 6, 마이너스 2 여기서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2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놈을 x제곱 플러스 3x-로 나눴더니 몫이 2고요. 몫이 2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0x 플러스 2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러므로 나머지는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이 문제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는 뭐 계속 반복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rx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8 됐습니까? 23번의 답은 4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체크해놓고 나중에 오답번호 선생님이 제출할 때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될 범위인 것 같아 얘들아. 알겠니? 이거는 몇 번을 반복해서 풀어도 아깝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27번 갑시다. 27번 지울게요. 자, 문제 보고 계시고요. 지름의 길이가 14인 원에 내접하는 직각입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림을 안 그려서, 그림을 못 그려서 못 풀지 않나 싶다. 자, 일단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그릴 거야? 원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원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 가운데 지름. 빗변이 지름이 된다.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리기만 하면 문제에서 아마 그림이 있었다면 거의 다 맞았을 것 같아.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못 푸신 분들은 왜 못 풀었냐? 원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는 빗변이 지름이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는 지름 하나 아무거나 잡고요. 직각삼각형을 뭐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요. 지름이 여기 지름이 이렇게. 따라오니? 그래야지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레가 30이라고 했고 문제에서 지름이 14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14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넓이를 구하려면 이 가로하고 세로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문자 잡자. A, B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을 두 개만 끄집어내면 이 문제는 끝났다라는 거. 그럼 첫 번째 식은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라는 식이 있겠네. 그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4의 제곱이다. 식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둘레가 30이래요. 그럼 둘레가 30이란 얘기는 A하고 B를 더하면 몇이라는 얘기죠? 18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2개를 가지고 A, B의 값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답이 나오겠지. 넓이가 의미하는 건 사실은 2분의 1 A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하는 게 이제 곱셈 공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못 푸는 상황이라면 여기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넘어가서 28번 갑니다. 모서리의 합이 30이다. 자 그리고 이 길이가 루트 30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때 건널비를 구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건널비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각각의 모서리를 모르니까 각각의 모서리를 A, B, C라고 잡으면 모서리 합이 30이란 얘기는 저 각각의 모서리가 4개씩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얘가 30이다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 식이 나오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이다라고 첫 번째 식이 나오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직육면체에 대하여 이 대각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지.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괜찮나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 길이라는 루트 30이라는 애가 루트 30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0이다라는 이렇게 두 번째 식이 튀어나옵니다.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지 사실 관심 없고요. 내가 얘하고 얘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봐. 이 두 개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A, 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그냥 구할 수 있어야 되더라.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상관도 없고 그냥 이건 구할 수 있다라고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건널비가 의미하는 건 사실 건널비는 A, B가 위아래로 두 개 있고요. 여기 BC가 위아래로 두 개 있고요. 그 다음 여기 CA가 양쪽에 두 개씩 있다라는 거지. 사실 건널비는 이거에다가 두 배를 하면 얘가 건널비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걸 가지고 이거를 아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서 30번 갑니다. 30번. 자 지울게요. 선생님 실생분들 여러분들 그 단백치고사 본 거 다 봤는데 시험지. 근데 이 29번하고 30번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막상 시험에 나왔을 때 잘 못 풀던데. 자, 이걸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글쎄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29번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29번을. 자, 봅시다. 자, 주어진 얘를 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하고 얘를 생각해보면 문자가 A, B, C 3개 있단 말이야. 그치? 얘는 그냥 X에 대한 식인 거고. 맞니? 그리고 식은 3개니까 사실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3A-B가 뭐 6이고요. 3B-C가 8이고요. 3C-A가 10인데 여기서 A, B, C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저 식이 나와서 헷갈려 할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거 연립해가지고 A, B, C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게 이제 일단 29번이었고요.
자, 지금 얘는 근데 형태를 보면 이거를 다 더해버리면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니? 자, 이걸 쓰기에서 전부 다 더해버리면 3A에서 얘를 빼니까 2A가 나오고 3B에서 얘를 빼니까 2B가 나오고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니까 2C가 나오고 걔네가 이 세 개를 전부 더한 4X 세제곱 맞나요?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놈을 2로 나눠버리면 답은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A를 직접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B를 직접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A하고 B하고 C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는 절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A를 구하라고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A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A 어떻게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라고 하면 연립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야 돼요. 헷갈리면 여기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A 구하려면 어떻게 할 거야? A를 구하려면 일단 자, 이식하고 이식을 가지고 B라는 문자를 소거해버리면 A하고 C에 대한 식만 남겠지. 그치? 이걸 가지고 A하고 C에 대한 식을 남길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얘랑 또 얘를 연립하면 충분히 C를 소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이거하고 이걸 가지고 B를 소거하면 여기다 3배하고 더하면 돼요. 3배하고 더하니까 이렇게 3배하고 더하니까 26 이렇게 그리고 30-A는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위에다가 3배를 하고 더해버리면 A가 나오겠지? 여기서 똑같이 A를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좀 쉬운 형태였고요. 여러분들은 이쪽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됐니? 자, 넘어가서 34번 갑시다. 34번. 개수 구하는 문제네요. 지울게요. 자, 시간 줄 테니까 이번에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도 지금 이 문제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도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요. 시간 줄게요.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네. 자, 일단 32, 34번 질문이 안 나왔는데 이걸 왜 못 풀었는지 생각하면 돼요. 34번 질문한 분은. 일단 선생님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주어진 얘가 세제곱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써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풀이하고 선생님의 풀이가 혹시 차이가 있다면 웬만하면 무조건은 아니야. 웬만하면 내 풀이가 더 빠르거든. 빠른 쪽으로 조금 풀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자, 내가 이놈에 대하여 A 4제곱의 개수를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지금 2차하고 1차하고 0차 상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2차를 뽑고 여기서 2차를 뽑고 여기서 상수를 뽑으면 당연히 4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 얘를 내가 2차를 뽑고 가운데서 상수를 뽑고 마지막에 2차를 뽑아도 4차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를 뽑고 여기에 2차를 뽑고 여기에 2차를 뽑으면 당연히 4차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혹시 이렇게 3개를 다 쓰신 분들은 좀 풀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자, 내가 이제 2차를 뽑으면 3A 제곱이 나오고요. 2차를 뽑으면 3A 제곱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상수를 뽑으면 얘가 나오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내가 2차를 뽑으면 얘가 나오고 상수를 뽑으면 1이 나오고 3A 제곱이 나오고 상수를 뽑으면 1이 나오고 3A 제곱 나오고 3A 제곱 나와. 즉 결론적으로 9A의 4제곱이 나오고요. 9A 4제곱, 9A 4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근데 시험 볼 때 얘를 이렇게 하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얘만을 구하고 얘가 배열된 만큼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주어진 얘가 배열된 만큼. 얘가 어떻게 배열될 수 있어? 2차 상수 2차, 상수 2차, 2차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배열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다? 3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풀 거야? 이것만을 구해버린 다음에 아 이런 게 3가지 있구나 이렇게 가셔야죠. 이걸 다 쓸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계시나요? 그래서 일단 이놈을 27a 4제곱 하나 구했고요. 자,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러면 4차가 나오는 경우가 2차 상수만이 아니라 2차, 1차도 되지. 맞니? 그래서 2차, 1차 이렇게 써버리라고. 따라와. 자, 근데 얘가 저렇게 자리가 바뀔 수 있잖아. 배열될 수 있는 가지수가 211, 121, 112 세 가지죠. 요거 한 다음에 곱하기 3 하셔야죠. 다 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럼 2차의 개수를 뽑으면 3a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 뽑으면 2a 나오고 2a 나오고. 그래서 풀면은 36 a 4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a 4제곱의 개수는 이놈에다가 36 a 4제곱을 더하니까 63 a 4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편하냐면 얘를 이거하고 이거를 곱한 거랑 이거하고 이거를 곱한 걸 쪼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서. 여기 익숙한 형태 있고요. 그놈에다가 이거랑 이걸 쪼개서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에다가 3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랑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놈에 대하여 a 5제곱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쪼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얘가 5제곱의 개수가 나오기 위해서 이놈에 대하여 a 4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게 요 아래에 있는 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오케이. 그럼 a 4제곱의 개수가 63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63a의 5제곱이 나오겠죠.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그냥 이놈에 대하여 5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빨리 해보자. 자, 5제곱이 나오려면 몇 차야? 2차, 1차죠? 맞나요? 그래서 2차, 1차 쓴다. 2차, 개수만 쓸게요. 2차, 1차. 근데 이런 게 2차, 1차가 배열되는 가지수가 세 가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빨리 써버리고 넘어가야 되더라. 무슨 말인지 되니? 점점 풀이 속도를 빠르게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54가 나옵니다. 17, 54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은 9a의 5제곱이가 답입니다. 됐니? 자,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단순히 보여주기 용도고요. 실제 여러분들의 풀이는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얘를 여기서 a 4제곱을 구하려고 할 때는 9 곱하기 3 이렇게 끝났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바로 끝났어야 되고요. 여기도. 얘도 바로 이렇게 해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가 절대 세 줄을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게 완벽하게 푼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35번 갑시다. 35번. 지울게요. 이놈에 대하여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나오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게 지금 3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여기 3개를 지금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3개가 나열되어 있어서 3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떤 거 3개를 뽑아야지 얘가 나오는지를 생각해야지. 어떤 거 뽑아야 돼? 요거 하나 뽑고 요거 2개 뽑아야 되죠? 맞아요. 여기서는 요거 하나 뽑고 요거 2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래니? 자, 그럼 이놈의 개수만을 빠르게 갖다 그러면 2x제곱 나오고 2 나오고 3y 나오고 3 나오고 이런 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주어진 얘가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고요. 이 자리 바뀌는 건 몇 가지? 3가지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3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한 줄 풀이라고, 한 줄 풀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서 얘가 나오려면 똑같이 이거 2개 뽑고 이거 하나 뽑고 이거 하나 뽑고 2개 뽑아야 되지? 맞아? 이거 하나 뽑고 이거 2개 뽑아. 이렇게. 그리고 뭐 x제곱 y제곱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게 마찬가지로 배열하는 가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계산해보시면 54고요. 계산해보니까 54네요. 답은 108. 됐습니까? 그래서 풀이가 기신 분들은 사실 여기가 끝이다라는 거. 이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니 얘들아?
자, 넘어가서 38번 갑시다. 38번. 자, 지웁니다. 자, 38번은 켤레라고 쓸까요? 켤레? 38번에 켤레. 이거를 못 푸신 분은 아직 복수수가 좀 약하지 않을까, 2차 방정식이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놈에 대하여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그리고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걸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자. 자, 일단 너네가 이번 수상에서 기본적으로 수상은 풀이법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애초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풀이가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혈렉에 대한 풀이에요. 혈렉은 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얘하고 얘를 보면 얘는 지금 혈내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니? 뭐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뿔마가 있어야지 혈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형태라는 거지. 그러면 이 혈내에 대해서는 항상 합과 곱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합과 곱을. 저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혈내 형태가 보이면 여기서 절대로 A하고 B를 구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본 순간 우리는 얘를 더하고 싶어야 되고요. 얘를 곱하고 싶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놈이 나올 테니까 얘 곱하면 4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A, B는 뺄마 이가 될 텐데 문제에서 양수음수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네요. 일단 좁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답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일단 켤레의 형태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합하고 곱을 이용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 내신 때. 그래서 일단 합하고 곱을 써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a제곱 b제곱까지는 구한 것 같아. 자,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구하고 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a, b가 2인 경우랑 마이너스 2인 경우를 두 개를 다 해야 되네. 해야 된다고요? 잠시만요. 자, 그럼 얘는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이니까 그냥 세제곱하고 세제곱하는 게 편한가? 자,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주어진 예를요, 전개하면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 요거하고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만 구하는 형태는 좀 귀찮은 것 같아서 일단 다른 형태를 좀 찾아봤어. 전개하는 게 이렇게 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랑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얘랑 얘를 가지고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봅시다. 이게 빼면 되죠, 여러분들. 이걸 그냥 굳이 구하지 말고. 자, 두 개 빼버리니까 4인가요? 얘는 4가 나오고요. 자, 주어진 얘는 이걸 제곱한 다음에 3배 이걸 제곱한 다음에 이거 하나 빼면 되죠. 맞나요? 이거 제곱하시고 32에서 이거 하나를 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니까 답은 4 곱하기 28 그러면 112 이렇게 나옵니다. 38번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서 쓰겠습니다. 뭐 이게 싫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를 전개하셔서 이거 세제곱하고 세제곱까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합하고 곱을 이용하는 풀이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40번 갑시다. 40번. 지우고요. 근데 저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세제곱 한 다음에 이걸 세제곱해. 그 다음 그래서 마이너스 3a제곱 b제곱 하고 더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면 요게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요거를 먼저 따로 구해야겠네요. 그러려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따로 구하고 이걸 구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곱셈공식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럼 됐나요? 자, 넘어가서 40번 합시다. 자, 40번에 별표 쓰기 치시고 이 문제 선생님이 엄청 시켰던 것 같은데 혹시 푸신 분 정규반 중 풀었어요? 나머지는 아시죠? 못 풀었나요? 자, 시간 줄 테니까 40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반박하신 기억. 마의 문제는 얘들아 한 4번 5번 선생님이 시켰던 것 같은데 그정아 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아? 저 뭐야? 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해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못 풀었다면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을지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진 예를 가지고 내가 얘를 당연히 풀려면 이거를 일단 분수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a제곱으로 나눠야겠다라는 거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a제곱으로 나누면 a제곱, 요거 a제곱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 루트 5가 된다라고 해서 일단 이 식은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너네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얘를 알 때 어떤 놈을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얘를 알 때 어떤 놈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이것부터 공부합시다.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a분의 1을 만약 3이라고 줬어. 그럼 너네 이걸 알면은 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아 이거 알면 뭐 할 수 있어? 제곱을 할수 있죠.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이걸 알면 a-a분의 1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이걸 알 때는 이거 두 개를 알 수 있다라고 보이셔야 돼요. 주어진 얘는요 a 더하기 a분의 1을 제곱해서 2를 빼면 되고요. 주어진 얘를 구하려면 이걸 제곱하면 a 더하기 a분의 1을 제곱하는 거에서 4를 빼면 된다라고 해서 일단 얘를 알면 여러분들은 아 얘를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문제를 왜 풀었냐면 내가 얘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걔를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못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맨날 a 더하기 a분의 1을 구할 수 있나? a-a분의 1을 구할 수 있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거든. 하지만 얘네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할 때 얘네를 바로 구할 수가 없다고. 이걸 할 때 뭐를 바로 구할 수 있냐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네의 생각이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못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여기를 알면 이거를 바로 못 구한다니까? 근데 맨날 이쪽만 생각한다고. 왜? 여기가 익숙하니까. 그래서 못 푸는 거야. 왜 못 푸는지 생각하라고. 따라오니 얘를 알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얘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제곱을 하면 요거를 제곱한 거에서 4를 더해버리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얘가 제곱이니까 루트 5고요 2가 나오겠네요. 결론적으로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라는 놈은 자, 이걸 제곱하면은 9니까 뿔마 3이 나와야 돼. 근데 이 제곱이라는 수는 양수고 양수야 되니까 음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얘를 구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얘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먼저. 그 다음 얘를 알기 때문에 이제 얘네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우선이라고.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고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a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선 주어진 얘를 제곱하는 거에서 얘는 이렇게 하자. 자, 얘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되고요. 얘가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가 5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뿔마 루트 5겠지. 뿔마 루트 5. 근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대. 즉 a는 양수란 얘기야. 그러므로 a 더하기 a분의 1은 루트 5다라고 알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주어진 얘를 제곱을 하면 얘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에서 2를 빼면 되죠. 근데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1 나오겠지? 그럼 a-a분의 1은 뿔마 1입니다. 뿔마 1. 자, 근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대. 그럼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a가 a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지? 맞아? a가 뭐 2, 3, 4 이런 거면 얘가 얘보다 크잖아. 즉 얘는 양수다라고 해서 플러스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놈들을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천천히 다시 해보면 a6제곱 마이너스 a6제곱분의 1
얘랑 얘를 묶어버렸고요. 그 다음 2배의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이렇게 했고요. 마이너스 3배의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럼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 아까 구했고요. 3이라고. a 마이너스 a분의 1도 좀 전에 구했죠. 1이라고. 이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곱셈 공식 변형식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의 세제곱에서 더하기 3의 a제곱에 a제곱분의 1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괜히 곱셈 공식 변형식 따라오실까요? 그래서 주어진 얘네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풀었냐?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네를 바로 구할 수가 없다. 따라오세요.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이건 반대로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이게 나왔어. 는 저걸 반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요거를요? 그쵸? 근데 얘를 알면 얘하고 얘도 바로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될까요? 얘를 알면 얘하고 얘를 바로 알 수 있어. 자, 넘어가서 41번 갑시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시험 때도 이거를 맞출 수 있게끔 오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내가 시험 때도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알겠니? 자, 넘어가서 41번 갑시다. 됩니다. 근데요? 왜? 네? 쉬워? 자, 41번 마찬가지로 별표 3개 치시고요. 41번 별표 3개. 생각 치고 되니? 자, 봅시다. 별표 3개 치고 이것도 개념 문제입니다. 별표 3개 개념 써주시고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합과 곱을 알면 여러분들은 몇 차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합과 곱을 알면 몇 차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n차입니다. x의 n제곱, y의 n제곱 이렇게요. 몇 차든 구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이거는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얘들아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2라고 하고요. 얘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천천히 2차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2차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죠? 자, 얘는 x 더하기 y를 제곱하고 이 xy를 빼면 되니까 요거 소속 대입하면 답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3차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얘는 x 더하기 y를 세제곱하시고 마이너스 3xy에 x 더하기 y 대입하면 소속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4차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봐봐. 여기서 이 곱셈 공식을 쓸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그러면 얘를 풀 때는 x 더하기 y를 제곱해야지 이런 형태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고요. 얘를 풀 때도 x 더하기 y의 세제곱을 해야지 이런 형태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야. 근데 이걸 구할 때 혹시 x 더하기 y의 4제곱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지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활용하면 안 됩니다. 4차는 절대 활용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차는 2차를 제곱하면 나오기도 하고 또는 1차하고 3차를 곱해도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걸 제곱하는 거에서 2배의 x제곱 y제곱을 빼기만 하면 저런 형태가 딱 이쁘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거를 전개하면 x 4제곱 y 4제곱 나오지? 근데 찌꺼기를 보면 x 세제곱 y라는 놈이랑 x y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xy로 묶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이쁜 형태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좀 전에 구했던 놈들을 대입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풀래, 이렇게 풀래. 위에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조금 돌아가는 거지. 왜? 이걸 풀려면 3차까지 구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걸 풀려면 2차만 구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될까요? 이렇게 몇 차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5차는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차 어떻게 구할래? 3차랑 2차 또는 1차랑 4차. 뭐가 편할 것 같아?
3차랑 2차 좀 더 편할 것 같니? 그럼 그걸로 하는 거야. 그래서 3차하고 2차 형태를 너네가 끄집어내야 된다고. 개념 문제야.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익혀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여기서 찌꺼기 빼. 그럼 찌꺼기는 이거 2개 곱한 거, 이거 2개 곱한 거 나오지. 맞아. 걔네를 x제곱, y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y를 이쁘게 정리하시라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썰을 대입하는 답이 나오는 거. 따라오니? 그럼 내가 이거 7차 어떻게 볼까? 7차. 자, 근데 이거 우기지 마세요. 선생님, 합하고 곱을 안 줬는데요? 라고 우기시는 분들은 진짜 두들 맞아요. 이거 가지고 이거 못 구하면은 말 못 섞는다. 알겠니? 이거 2개 본수가 당연히 합하고 곱을 줬다라고 읽어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7차는 몇 차랑 몇 차 할 거야? 3차랑 4차가 좀 낫지 않을까? 맞아. 1차랑 6차 물론 해도 돼. 좀 변태적이지 근데 그치? 그래서 3차랑 4차를 곱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찌꺼기를 떼버리면 요거랑 요걸 곱한 게 튀어나오니까 x세제곱 y세제곱 묶어버리면 x 더하기 y가 나온다는 건데.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4차하고 3차를 좀 전에 구했던 방법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못 풀면 안 됩니다. 빈출이에요. 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빈출이라고 안 써있죠? 빈출이라고 쓰세요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문제에서 3차를 물어보면은 그냥 1번부터 3번 사이에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 7차를 물어보면은 조금 뒷번호, 뭐 9번, 8번 이쯤에 있는 거야.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번엔 이 개념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웁니다. 자, 지우고 43번 가겠습니다. 43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계속 문제 보시면서 도전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내가 얘를 가지고 이 2개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문제야. 얘를 2개 가지고 어떻게 구할까? 자,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될 생각이 뭐냐면 x, y, z를 구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문자가 3개니까 x, y, z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한 거야. 문자 3개니까. 여기서 x, y, z 구하려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그냥 막 빼먹은 생각이다. 무슨 말인지 되니? 당연히 이런 놈들을 가지고 이놈의 형태를 끄집어내는 문제인 거야. 그럼 가볼게. 자, 일단 이 분수꼴 꼴 보기 싫으니까 선생님은 양쪽에 x, y, z를 곱할게요. 또는 통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통분. 이거를 통분을 해보면 곱하는 게 싫으면 통분할게. 이거 9대 yz 마이너스 zx 마이너스 xy는 여기 이렇게 되지? 이해 될까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있네. 이거 알고 있네. 맞아.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4라고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거 식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1차를 끄집어낼 수 있니? 아니잖아. 얘하고 얘는 2차에 대한 얘기 아니야? 맞아. 자, 그래서 얘를 제곱을 따로 떼가지고 2차의 형태를 먼저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렇게 제곱을 한번 먼저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 이놈을 5제곱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지금 2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주어진 얘를 따로 한번 계산해보면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서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z 마이너스 2zx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4라고 나와 있고요. 주어진 얘는 여기에다가 2배를 하면 되겠죠. 마침 딱 떨어지게 나오죠. 얘가 이걸 2배라. 즉 얘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제곱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걸 제곱했더니 걔가 4라고 구했고요. 답은 4의 5제곱 1024 얘가 답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이게 10제곱이 답이겠네요. 자, 넘어가서 44번 갑시다. 44번.
자, 지웁니다. 뭐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풀다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상해. 응? 잘 참는 됐어요? 이렇게 되게 아주 좋죠.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얘들아, 요거 두 개 나온 순간 우리는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구할 수 있다라고 안 구해도 보여야겠지, 그치? 지금 이거 구해봐. 그럼 이거 제곱해서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나요? 맞아요. 제곱해서 뺀 다음에 2로 나누니까 3이 나옵니다. 저는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그럼 일단 저 상황 속에서 얘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올까라는 거.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세제곱하면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간다 얘들아. 이런 건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얘는 기다란 거 떠올라야 돼. 기다란 거. 여러분들 오늘 그 프린트에 있었던 거.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플러스 3xyz 이렇게 긴 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주어진 얘를 대입하고 대입하고 대입하면 1번은 답이 나오는 상황이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갑시다. 자,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올까라는 생각이야. 그럼 유리야, 얘는 어떻게 해야지 얘가 나오니? 앞에 거 세제곱 위에서 좋은 거. 요거랑 요거를 곱해요? 그럼 물론 4차가 나오긴 하죠. 근데 그걸 전개해가지고 막 하기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제곱식. 오케이, 제곱식을 제곱한다라는 생각이지. 물론 그 생각도 좋았어. 4차니까 1차하고 3차를 곱한다. 근데 그것보다는 2차를 제곱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일단 2차를 제곱하면 얘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우선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찌꺼기를 빼야 되는데 찌꺼기는 두 배의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봐봐. 이미 얘는 내가 구한 놈이야.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새끼 문제에 조문제가 있어야 돼요. 새끼 문제에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더하기 z제곱, x제곱을 구하라는 이 새끼 문제가 있어야 돼. 그럼 똑같이 세연아,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형태가 나올까를 생각하는 거야, 계속.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제곱. 오케이, 요 놈을 제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얘를 처리하려면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얘는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제곱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얘는 요 놈에서 두 배에 이거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한 게 나오겠지? 그거를 그냥 빠르게 정리할게. 이쁘게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저렇게 돼요, 여러분. 정리를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하면 요 놈이 3이니까 얘는 9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는 더하기 4. 더하기 얘가 4니까 4. 2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25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10이니까 10의 제곱에서 50을 빼니까 답은 60. 이렇게 2번 답은 60이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런 형태를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얘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니? 자, 넘어가서 48번.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 정리까지 이번 중간고사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정리가 핵심이 아니라 나머지 정리에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아니면 2차 함수. 자, 보자. 자, 일단 주어진 예를 보면 막 목하고 나머지가 나왔단 말이야.
먼저 여러분들 체크될 건 문제에서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무조건 검산식을 완벽하게 쓰는 겁니다. 다시 문제에서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얘는 검산식을 무조건 활용할 거예요. 근데 몫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굳이 검산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 나머지 종류에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조금 습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검산식을 완벽하게 활용할 것이다. 써보세요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선생님이 얘기할 거야.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검산식을 활용할 것이다.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검산식을 활용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자 보자 얘들아.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뒷단어 나머지 정리를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차로 나온 나머지는 우리가 굳이 검산식 안 쓰고 빠르게 구할 수 있죠. F1은 2다. 그래서 너네가 나머지 정리를 배우면 막 이렇게 쓰는 습관을 많이 갖게 될 거거든. 근데 이렇게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를 풀 때 조금 에러 상황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머지 정리를 바로 활용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언제? 몫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무슨 말인지 될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정확하게 검산식을 활용하겠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식을 활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 문제를 보니까 g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 그러면 마찬가지로 검산식을 써보면 gx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모릅니다. 하지만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검산식을 활용할 건데 문제에서는 gx에 대한 식도 알고 있는 거니까 이 gx를 내가 쏙 대입해버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검산식을 활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래 있는 식을 위에다가 쏙 대입을 해보면 fx는 x-1에 얘가 여기 쏙 들어오는 거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qx 플러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얘가 여기 쏙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 풀어보시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기 2 이렇게 나겠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fx를 이걸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래. 이런 형태가 쉽게 만들어지는 거지. 따라온 얘기까지? 그러면 나머지를 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면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서 50번, 51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50번 갑시다. 50번.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x fx를 gx로 나눴을 때 검산식 바로 쓰고 할게요. 몫이 q 쓰고 나머지가 rx라고 나옵니다. 일단은 f의 차수가 크거나 같다. g의 차수가 기억, 이은, 기억. 자, 선생님이 문제 쓸 동안 먼저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안 푸신 분들은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니은에다가는 별표 쳐놓으시고, 니은에 별표 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니은은 별표 치고 암기라고까지 써놓으세요. 암기. 이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해만 하면 쉬우니까 나중에는 풀로 암기하게 될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일단 50번 문제 보시면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나머지라는 놈의 차수는 이 나누는 놈의 차수보다는 작다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이건 검산식의 기본이지 얘들아.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놈의 차수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g의 차수는 r의 차수보다는 작다라고, 네? r의 차수가 g의 차수보다 작다라고 일단 이거는 기본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기억부터 천천히 풀어보시면 fx에서 rx를 뺀 놈이래. 자, 그럼 fx에서 rx를 빼버리면 얘가 그냥 지워지는 거 아니야? fx에서 rx를 빼면 즉 주어진 얘는 gx qx라는 놈이 되는 거야. 이되니? 그러면 얘는 qx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로 나눠 떨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은 fx를, 자, 이놈에 대한 검산식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명제입니다. fx를 qx로 나누면 몫이 gx고 나머지가 rx냐라는 질문이에요. 하윤아, 정신 차리고. 혜정아,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일까? 여기를 보면 fx를 gx로 나누면 나머지가 rx래. 그럼 fx를 qx로 나누면 나머지가 rx라는 질문이거든.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 맞잖아. 하지만 이 말이 참일까라는 거야. 참일까? 아니에요. 이유는 반리라는 게 존재하겠지. 차수 때문에 말이 안 되거든. 잘 봐. 선생님이 5차를 3차로 나눴네. 3차로 나눴을 때 여기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2차가 나온다고 해보자. 4차 나오죠. 나머지가 그럼 3차라고 해보자. 이 식이 얘라고 한번 받아들여봐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fx를 이 몫으로 나눈 거야. 몫으로. 그러면 이 fx를 몇 차로 나눈 거야? 5차를 1차로 나누면 되겠지. 1차. 그럼 1차 나눠서 나머지 3차가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1차 나누면 나머지 3차야.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명제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따라오니까 이놈들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정말 많이 나오는 명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올까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갑니다. 자, 2배의 fx에서 gx를 빼래요. 자, 그러면 fx라는 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2배하고 gx 뺄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배를 하면 2배의 gx qx 그리고 2배의 rx에서 gx를 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을 gx로 나누었을 때 몫하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gx로 나눈다는 얘기는 gx로 묶어달라는 얘기고요. 주어진 얘를 gx로 묶어버리면 얘하고 얘죠. 묶어. 그러면 2배의 qx 따라오고요. 마이너스 1 따라오겠네요. 그 다음 기준은 이렇게 따라오겠죠?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이 나머지의 차수가 gx의 차수보다 작아야지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체크했죠? rx의 차수는 gx의 차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므로 얘를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정확하게. 시험이 놓쳤니? 이랬어?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놓쳤나요? 이름이 뭐였죠? 서윤이? 이름 뭐예요? 성함이 저랑 눈 마주치고 있는 네. 저 정유경. 유경이요? 유경이 이해됐어요? 자, 51번은 빈출이라고 써있죠, 그쵸? 근데 거기다가도 별표 3개 치시고 이거는 진짜 빈출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의 별표 추대가 5개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칠 때도 있고요. 또는 너무나도 자주 나와서 칠 때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문제야. 가볼게. 가면아. 자, 보자. 자, 일단 fx를 이걸 나눴을 때 몫하고 나머지가 나왔지. 그러면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검산식을 활용하자. 이거 계속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를 완벽한 검산식을 써서요. fx가 x-6분의 1로 나왔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완벽히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검산식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x, fx를 이걸로 나누면 몫하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그럼 얘를 활용할 거니까 x, fx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다가 x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니까 이거 오늘 맨 처음에 봤던 이 23번 문제랑 비슷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양쪽에 x를 곱해버리면 일단 x, fx는 여기다 x를 곱하니까 x의 x-6분의 1에 qx 플러스 r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주어진 얘를 3x-2분의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보여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x-6분의 1과 여기에 있는 3x-2분의 1은 사실은 똑같은 놈이다라고 보이셔야 돼요. 얘를 3으로 묶어버리면 얘가 x-6분의 1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는 봐봐, 얘가 0이 되는 놈과 얘가 0이 되는 놈을 생각을 해보면 이놈의 근은 6분의 1이고 이놈의 근도 6분의 1이지. 근이 똑같은 지는 똑같은 형태인 거야, 얘들아. 얘하고 얘가 똑같다고 보여야 되더라. 이거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주어진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3배를 해버리면 저런 형태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3x-2분의 1로 나온 나머지가 궁금한데 얘를 3x-2분의 1로 변신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얘를. 따라오니까? 그럼 얘를 변신시키려면 정확히 얘기하면 3배에다가 얘를 해결되는 얘기죠. 얘가 3x-2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 마음대로 3을 곱했으니까 다시 3을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x를 써줘버리면 식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3x-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를 얘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럼 사람아, 내가 얘로 나누면 몫을 나머지를 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나요? 이유는 어떻게 1차인데 나머지가 1차야? 말이 안 돼. 안 된다고. 덜 나눠져 있다고. 마저 나눠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RX는 아직 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를 3x-2분의 1로 마저 나눠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마저 나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R이 따라와야 되고요. 그러면 RX-6분의 R 빼니까 얘가 6분의 R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이 RX라는 놈을 바꿔서 써보면 얘는 3x-2분의 1로 나누면 몫이 3분의 R이고 나머지가 6분의 R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저 나눠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면 마지막 식까지 다시 가자. 자, 주어진 식을 다시 씁니다. 3x-2분의 1로 묶어. 자, 이거 묶어. 그러면 3분의 1 x qx 있죠. 그 다음 여기 뒤에 얘도 묶이죠. 3분의 r도 여기 따라와야죠. 그 다음 나머지 6분의 r x를 보면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답을 4번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무조건 오답번호에 넣으시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고쟁이를 선생님이 여기 질문한 것들 가지고 텍스트 주기적으로 볼 거거든요, 얘들아. 이 문제는 무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52번 갑시다. 52번. 자, 일단 문제 보시면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우리는 검산식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산식을 천천히 써보면 p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o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서 다항식 px가 아니야. 3차라고 나왔어. 3차. 그러면 얘가 지금 3차라고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 qx는 몇 차일 수밖에 없어? 2차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해줘야지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모두 다 활용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px를 2qx-1로 나누고 싶은 거거든?
근데 p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 검산식을 계속 활용할 거라고. 그래서 주어진 얘를 지금 나는 이 qx-1로 나누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이 qx-1로 나눠서 막 이런 식으로 묶고 싶은데 묶는 형태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하고 나머지를 직접 구하려면 직접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거든? 또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잘 못 풀어. 왜냐면 직접 나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야. 직접 나눌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주어진 예를요. 전개합시다. 2xqx 더하기 qx 플러스 5를요. 얘로 직접 나눠서 목하고 나머지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너네가 지금 뭘 고민해야 되냐면 시험 때 내가 얘를 직접 나눌 거라는 걸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직접 잘 안 나눈다니까? 여기가 1차, 2차 이렇게 표현됐으면 나누려고 해. 근데 여기가 이렇게 표현됐으면 잘 안 나눈다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xqx 플러스 qx 플러스 5를 2배의 qx-1로 직접 나누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 얘부터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 x가 따라와야겠죠? 맞나요? 그러면 2배의 x qx-x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x 곱하니까. 그러면 얘를 빼주시면 qx 플러스 x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qx를 무조건 앞에 써야 되는 거야. 왜? qx는 2차니까 여기가 차수가 더 높은 게 와야 된다고. 이거 자기 바꿔 쓰는 순간 또 망하는 거야.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얘를 가지고 얘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번에 2분의 1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2분의 1. 됐나요? 그럼 2분의 1이 따라와서 여기가 q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럼 나머지는 x 플러스 2분의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또 고민. 내가 얘로 나눠서 나머지를 내가 생각할 수 있나? 있다라는 거야. 이유는 주어진 얘가 2차야. 그럼 나머지가 1차가 말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몫은 x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내가 구하려는 나머지는 x 플러스 2분의 11이다. 그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2x 플러스 6 이렇게 나된다는 겁니다. 됐니? 자, 한번 봐봐. 우리 정도였나? 쉽게 합시다. 일단 책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지울게요. 다 푼 거 같죠? 그쵸? 자, 봐봐. 선생님 뭐라고 싶냐면 3x 그냥 x부터 쉬운 거 자, 주어진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목하고 나머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구해보려고 하거든. 그러면 목하고 나머지를 구하면 이 몫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직접 나눌 수밖에 없어. 근데 저거를 직접 나누지 않고도 사실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자, 주어진 얘를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인수분해 할 때 절대 조립기법 쓰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 근데 난 조립기법밖에 못한다라고 하면 미안하지 말고 못해. 그럼 이거 한번 인수분해 해보자. 자, 뭐 넣어야지 0이야? x에 뭐 넣어야지 0이야? 1 넣으면 0이지? 그럼 얘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뒤에는 2차 식이 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조립기법 한단 말이야. 근데 조립기법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 뭐 해야 돼? x제곱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3이 오니까 x제곱이 오려면 요거하고 요거 곱해서 3 와야 돼. 그럼 여기 뭐야? 4x. 그 다음 마지막은 상수항 보니까 이렇게. 혹시 이거 바로 할 줄 모르시는 분? 솔직히 얘기해. 유경이 맞나 이를? 이거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면 나머지 할 줄 아니?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거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해볼게요. 하지만 얘는 물론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해보겠다고요. 자, 보세요. 주어진 얘를요 x-1로 나눴고요. 이렇게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 3부터 없애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여기는 무조건 x제곱은 오는 거는 불변이지, 없앴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없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뒤에 뭐야? 4x 나와야 되지. 맞니? 자, 근데 선생님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요거랑 요거를 해야 되지. 맞아? 근데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뭐야?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상수는 뭐예요? 여기 6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는 뭐예요? 몫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나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없애면은 여기서 몫하고 나머지 사실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연습해보자. 자, 주어진 얘를 내가 x-2로 나누고 싶어. 그때 몫하고 나머지를 바로 한번 구해보겠다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뭐 와야 돼? 맨 앞에부터 없애. 3x제곱 오면 돼요. 그 다음은 요거 없애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해서 헷갈리니까 7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랑 요거를 해서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뭐야? 마이너스 x지? 아니, 그 다음 8x가 나와야 돼. 8x. 그럼 8x가 나오려면 얘랑 얘를 해야 돼. 이렇게 x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뭐가 와야 되죠? 플러스 6인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 12고 여기가 6이야. 그럼 뒤에는 더하기 18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포기? 포기? 왜냐면 그래 끄덕끄덕 그래. 그냥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걸 알면 보세요. 주어진 이 문제를 직접 안 나누고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예를들어 내가 2배의 qx-1로 나눈 몫하고 나머지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1차가 와야 되거든. 1차. 근데 주어진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그럼 일단 얘를 먼저 없애야 되니까 1차인데 여기가 2qx니까 여기 x가 와야겠다. 그래야지 얘가 없어지니까. 이해되세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qx가 있는 거야. qx. 그러면 여기서 qx가 나오려면 여기 뒤에가 2분의 1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qx가 오니까. 여기는 x가 오니까 이건 굳이 볼 필요가 없어. 여기가 x 더하기 2분의 1이 와야지만 qx가 온다는 얘기야. 어렵죠? 포기? 그래. 직접 나눠 그러면 알겠니? 포기. 어쨌든 그 다음에 찌꺼기 써주면 답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직접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 계란거랬다. 영상도 담지 말고 무시해주세요. 잊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정석적인 방법으로 갑시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렇게 딱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든 막 시키겠는데 딱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지컬. 자, 54번 갑시다. 53번 괜찮아요? 그럴 리가. 53번 잘 풀었니? 푼 사람? 맞았어? 잘 맞았어? 시영이 맞았어? 태정이? 얘들아 지금 53번 풀어보세요. 네, 그리고 스킬이라고 써주세요. 스킬. 이거 필기에 썼습니다. 스킬 써봐. 스킬. 그리고 53번 풀어봅니다. 조금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fx가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라고 나왔으니까 주어진 얘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나 보다. 이거. 자, 그 다음 여기는 얘를 천천히 해석하시면 되는데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존재할 텐데 이 몫과 나머지가 지금 똑같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얘를 몫, 나머지 혹시 qx 이렇게 쓰면은 그건 잘못된 풀이야. 이유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3차니까 얘도 활용해야 돼. 얘 몇 차씩이야? 1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가 1이니까 1차 중에서도 개수는 1인 애가 따라와서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안 잡았으면 일단 1차 탈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몫을 이렇게 잡고요. 나머지도 일단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얘를 혹시 QX 이렇게 잡아주면 거기서부터 탈락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탈락인가요? 탈락이야. 이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이 하나만 있으면 A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식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F는 3이다라는 걸 활용하면 F는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1 지워지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한 2 더하기 a가 남는데 얘가 3이다. 결론적으로 a는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하면 된다 얘들아. 자 a가 1이라고 구했으니까 나는 fx를 x-2의 제곱에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혹시 어떻게 풀 생각이 드니? 얘를 전개한 다음에 이걸로 나누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시험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을 내면 참 좋아하지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킬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봐봐. 내가 구하려는 건 x-2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거든. 그러면 최대한 얘를 x-2의 세제곱의 형태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형태를 바로 만드는 여기서 이 기술을 익혀나가는 겁니다. 직접 나누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x-2의 세제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x 플러스 1이 x-2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하지만 여기는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쪼개주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 이렇게 쪼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는 x-2의 제곱이 똑같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얘를 이놈을 여기다 곱하고 이놈을 여기다 곱함으로써 이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시면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x-2의 세제곱 이 형태 끄집어내면 되고요. 그 다음 x-2의 제곱에 3을 곱하니까 3에 x-2의 제곱 더하기 찌꺼기 이렇게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fx를 얘로 나눠봐. 그럼 이 나눠 떨어지지. 맞아? 그럼 나머지를 얘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3처럼 나머지가 2차라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혹시 직접 나누신 분들 있으면 풀이 교정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서는 직접 나누게끔 안 나와요. 안 나와. 지금은 물론 나눠도 답은 나왔겠지만.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스킬을 익혀나가셔야 된다는 거. 표 3개 쳐놓읍시다. 질문이 안 나왔지만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보셔야 됩니다. 하시겠나요? 자, 53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선생님 54번은 완벽할게요. 54번. 요거는 그리고 풀이까지 좀 안에다가 필기를 좀 해놔 얘들아. 이 형태를 만든다. 시간 줄 테니까 필기 좀 하세요. 자 얘들아 일단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풀이를 들으면 그냥 전부 다 끄덕끄덕 오 맞아 오 저거야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시험 때 너희가 막상 딱 시험 내면은 드럽게 못 풀어요. 엄청 못 풀어. 왜 못 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못 푸는 첫 번째 이유는 문제에서 fx 더하기 gx를 이걸로 나머지가 2라고 썼는데 이거를 검산식을 안 쓰면 사실 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까다롭거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다가 내가 막힌다면 검산식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다 쓸 겁니다. 여러분 풀이 보면 아마 다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산식 2개 다 써주시고요. 문제는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이 fx를 끄집어내야 돼. fx를 구해야 돼. 그럼 내가 이 두 검산식을 가지고 f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럼 f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립이죠. 연립입니다. 여기가 a 더하기 b고 여기가 a-2b야. 거기서 a를 구하라는 문제야. 근데 여기서 막 오른쪽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내가 연립을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니? fx를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돼. 즉 g를 소거해야 되는 거야. 그럼 g를 소거하려면 여기다가 2배를 하고 여기다 2배를 하고 2개를 더해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시험 때 너네가 저런 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2배를 하고 얘를 더해. 그러면 좌변은 3fx가 나오고요. 자 우변은 여기다가 2배를 하니까 2배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의 qx 플러스 2배 하니까 4가 따라오고요. 여기는 그냥 더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의 q1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뭐야? fx를 이걸로 나눈 거죠? 그럼 여기서 fx를 구하려면 양쪽을 3으로 또 나눠줘야겠지? 양쪽을 3으로 또 나눕니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fx를 구했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야. fx를 구했으니까 얘를 이제 이걸로 한번 나눠볼까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나눈다는 얘기는 얘로 묶겠다는 얘기잖아. 보니까 여기도 얘가 있고 여기도 얘가 있으니까 묶어버릴 수 있겠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얘가 묶여요. 안 씁니다. 얘가 묶여요. 얘가 묶여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나머지 찌꺼기 쓰시면 더하기 x제곱 플러스 6x 찌꺼기 써. 그러면 마이너스 5죠. 요렇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 3으로 나눴다 얘들아. 앞에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싫어? 틀렸어? 이해 안 됐어? 이해되니? 이걸로 묶으면 얘하고 얘는 묶이고 뒤에 찌꺼기는 요거하고 요거를 계산한 얘가 나온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얘로 나눴어. 즉 얘로 묶었어. 그럼 나머지를 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2차로 나는데 나머지가 2차야? 어떻게? 맞아? 나눠줘야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주어진 예를요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분의 5를 얘들아 이거 개수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 괜찮니? 혹시 이거 다 써요? 이렇게? 다 쓰나요? 안 쓰셔도 돼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럼 쓰실 분들은 쓰시고 주어진 예를요 얘로 마저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1이 따라오고요 3분의 1 마이너스 1 3분의 7 빼버리니까 3에 빼 마이너스 4 즉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답은 3x 마이너스 4 얘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틀은 너무나도 쉬워. 검산치수가 fx를 구한 다음에 나눠서 묶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풀이는 뻔하다고. 근데 시험 때는 잘 못 푼다니까. 그거를 다음 주에 한번 느껴보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목요일이겠지? 얘들아, 목요일에 선생님 오늘 여기 질문 있는 여기 있는 문제에서 10문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서만 선생님이 10문제 뽑을게요. 오케이? 10문제가 나와요? 네, 10문제만 낼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10문제. 그리고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못 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문제만 낼 거거든. 보다 꼼꼼히 해보세요. 오케이. 자, 얘들아 여기 한 문제 추가야. 한 문제 좀 전에 스킬이라고 쓴 문제 있죠? 53번. 그 문제 추가입니다. 무조건 나와. 그쵸? 그 문제 무조건 내겠다는 얘기예요. 지웁니다. 자, 넘어가서 55번 갑시다. 55번.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A를 9996이라고 하고요. A 제곱의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라. 질문의 요는 이건 것 같아. 선생님, 저거 제곱하면 답은 낼 수 있는데 직접 제곱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직접 제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의 거듭제곱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10의 거듭제곱.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9763이라는 수를 사실은 각자리 숫자는 이 9라는 수는 9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고 7이라는 수는 7 곱하기 10의 제곱이고 6이라는 수는 6 곱하기 10이고 얘는 3 곱하기 1이다. 즉 10의 거듭제곱으로 사실 표현이 되어야지만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여기까지 따라올까? 그래서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려면 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얘가 10의 4제곱에서 4를 뺐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하겠지? 여기까지 따라오겠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A제곱은 얘를 제곱한다라는 거죠. 무슨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딱히 영향한 것도 없습니다. 자, 이걸 제곱해. 그러면 10의 8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10의 4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죠? 그 다음 하나 둘 셋 4개
얘가 의미하는 게 0이 4개인 거지. 그 다음에 8이 있고요. 빼. 그 다음에 16을 더해. 자, 그러면 요거 빼보면 9992 이렇게 되죠? 9992 이 따라오고 000 0000 따라오고 여기다가 16 더하니까 여기가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답이란 얘기예요. 무슨 영향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있으니까 합시다. 이런 거 나오나요? 글쎄요, 선생님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자, 56번 갑시다. 56번 지울게요. 여러분들 한 문제 뜯겨서 선생님 이런 문제를 낼까요? 시험에 다음에? 안 되겠죠? 영양가도 없다고 했는데 안 되겠지, 그치? 선생님 내 문제는 정해주세요. 영양가 있는 문제들. 오늘 막 별표 치고 아까 요거 기억나나요? 요거 나온 거? 아 기억나. 요거 무조건 내겠죠? 그쵸? 페이크를 주시면서 이거 저런 걸 내시는 거.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해는 시켜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한 거랑 본인이 풀 수 있는 거랑 다르니까 그것만을 계속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를 보면은 조금 근질근질 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치환이라죠, 치환. 치환이 아니라 그 불망공식 그 있잖아요. 치환 맞아 근데. 자, 일단 이 형태들이 지금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치환을 먼저 좀 해보고 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고요. 얘도 x, 얘도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정리하면 4x y가 답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럼 4xy를 하자. 그럼 4에 루트 3 더하기 1의 10제곱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의 10제곱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야 얘들아? 편례지? 편례는 항상 합하고 곱을 이용하는 거라고. 얘를 10제곱을 하는 게 아니겠죠. 이 두 개를 곱하고 이 두 개를 곱하고 거기를 10제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가 간단하게 2라고 나오는 거니까. 즉 얘가요 2의 10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연상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 여기 앞에다 4를 곱하니까 얘가 2의 제곱이죠? 그러면 답은 2의 12제곱이에요. 얘랑 이걸 곱하면 2하고 10을 더하게 됩니다. 끝나요? 56번 끝. 자, 57번 갑시다. 57번. 자, 지울게요. 선생님, 네. 근데 이거를요, 네. 저 루트 3 플러스 1에 10제곱 한 거랑 아니 이를 왜 나눠요? 네. 이 나눈 거 아닌데? 이거 계산해서 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지울게요. 좋아요, 여러분들. 분위기 좋습니다. 질문 좀 이렇게 팍팍 하세요. 이게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인상도 찌푸리시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줄게요. 아시겠죠? 자, 57번 갑시다. 자, 1번만 하겠습니다. 자, 별표 유형 써봅시다. 별표 유형 두 개. 유형. 자, 봅시다. 자, 일단 이걸 만족하는 놈에 대해서 이놈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근해 공식을 처음 배운 때가 언제니 얘들아? 중3이니? 근해 공식 처음 배우는 게? 맞아요? 중3 애들한테 내가 이 문제를 딱 주면은 걔네는 아마 여기서 x를 구할 거야.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그럼 x를 알잖아. 그럼 x 대입하면은 이거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렇게 풀면은 이제 시험엔 종이 치겠죠? 그쵸? 50분 다 쓰겠죠? 근해 기켜주면 그렇게 풀면 안 돼. 알겠니? 그럼 어떻게 푸냐면 주어진 예를 가지고 이 놈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요. 예를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립니다. 나눠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는 몇 차씩 나와야 돼? 1 2차 나왔으니까 1차 이하가 나오겠지?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푸냐면 얘를 왜 나눴냐면 얘가 0이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주어진 얘는 얘가 0이니까 날려버릴 수 있지. 얘랑 똑같다. 즉 얘를 1차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풀이 방법이 바로 떠올라야 돼. 얘를 이걸로 나눠서 나머지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예를요.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3을요. 나눕니다. 쟤를 가지고 1, 3, 마이너스 1. 그럼 나눠. 나눠. 틀린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나눠. 나머지가 11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몫이 뭐 얘고요. 관심 없습니다. 나머지가 10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얘는 답이 뭐다?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저번에 선생님이 이거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봐봐. 얘가 여기가 11 딱 이렇게 안 나오고 1차가 나올 수도 있거든. 1차 여기가 나머지가 만약 x 플러스 2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너네가 주어진 얘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라고 쓰면은 틀려요. 또는 학교에서는 감점이야.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오케이. 근해 공식을 가져오셔서 대입하셔야지만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를 왜 이렇게 줬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 난 여기를 1차로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x에 근해 공식까지 대입할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문제에다가는 유형 써놓으시고 나머지가 1차인 경우 근해 공식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가 1차인 경우에는 근해 공식으로 x를 구한 다음에 대입까지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값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글씨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머지가 1차인 경우 근해 공식 후 대입. 근데 x가 왜 나왔냐고요? 이건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나머지가 11이어서 답이 11이거든? 근데 나머지가 절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때는 이 x를 근해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이 한 문제만을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똑같이 안 나오잖아, 시험이. 변형 문제까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답이 21이에요? 답은 11일걸요? 답은 11이죠. 왜? 여기 나머지가 11이니까. 답은 11. 자, 2번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2번도. 저거 전개하셔야죠. 오른쪽에 있는 치환을 통해서. 그렇죠? 자, 58번 갑시다. 58번에 57에 1번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58번에 57에 1번 써놔. 58번에다가 57에 1번. 그럼 또 57에 1번이 뭔지 보면 되는데 그게 여기 있죠, 여러분들. 이쁜 꼴 맞습니다. 선생님은 얘를 이쁜 꼴로 불러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앞에 잘라서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봐봐. 얘가 얘보다 좀 더 쉬운 문제거든. 여러분들은 얘를 가지고 이런 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이쁜 꼴을 만든다라고 불러요. 이쁜 꼴을 만든다. 얘를 가지고 내가 이쁜 꼴을 만들려면 선생님이 루트를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선 3을 넘기고 제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을 넘기고 주어진 식을 제곱을 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가 7이 나와서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놈하고 이 말은 사실은 거의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이놈의 값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얘를 이걸로 나눠. 따라오세요. 그러면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이 나머지를 선생님이 교사용을 가지고 구하면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이놈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x를 대입해서 답은 루트 7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근의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서 찾아야 된다고. 따라오니? 문제 같이 공부하는 거야. 자, 넘어가서 62, 6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62, 63. 자, 해봅니다. 62번 해보시고요. 63번 해보세요. 시간 충분히 되니까 해본 다음에 선생님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모서리 합이 60이라고 나왔어. 그럼 일단 이 각각의 모서리를 A, B, C라고 잡으면 4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0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식 끄집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C보다 이거는 구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삼연체에 선생님 빨간색으로 그은 게 삼연체야 얘들아. 이 각각의 모서리의 제곱의 합이 249래. 그럼 지금부터 어쨌든 모서리를 먼저 구하고 그 모서리를 제곱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모서리를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 모서리를 구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의 피타 써야 된다는 얘기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가 뭐 B고 여기가 A니까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피타를 써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를.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피타 쓰면 되겠지? 따라오니?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니까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하면 되고요. 여기는 B고 C니까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C고 여기랑 똑같죠? 여기는 A고 여기는 B가 나온다라고 해서 모서리를 일단 다 구하는 거야. 그 다음 이거의 제곱의 합이 249니까 이걸 다 제곱합니다. 그럼 얘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 제곱하면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다 제곱해서 쓸게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여기 각각의 모서리 A, B, C도 제곱해야 되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49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A제곱이 3개, B제곱도 3개, C제곱도 3개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3배가 249고요. 나누니까 83이 된다는 거죠. 즉, 두 번째 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83인 걸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AB 더하기 BC 더하기 C 구할 수 있겠죠? 뭐 물어봤어요? 네, 건날이 물어봤죠? 됐나요? 전 이 문제 못 풀었다는 이유가 뭐예요? 너네가 이 피타를 몰랐을까? 이걸 몰랐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도형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도형 혐오증이죠. 근데 미안하지만 도형을 안 할 거면 그냥 수학을 하면 안 돼요. 왜? 고1 때 나오고, 고2 때 나오고, 고3에 나오고, 수능 때 나오고, 재수 때 나오고, 삼수 때 나오고. 그거랑 그냥 계속 도형 나오는데 계속 안 할 수는 없잖아. 도형이 나오면 식만 끄집어내면 오히려 쉬운 경우가 많거든? 도형 보고 쫄지 말라. 알겠니? 도형 혐오증 좀 잘 해결해보세요. 자, 63번 해보세요. 63번. 문제 따라가면서 그림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시고 문자 잡고 식 세우고 그려보시고 문자 잡고 식 세우고 반복합니다. 푸신 분? 확실하진 않은데. 푸신 분 없나요? 바보네. 선생님은 풀 줄 아는데. 자, 보세요. 왜 풀었는지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는 거야. 자, 일단 여기 위에 점 P라고 나와 있고요. 이 P에서 A, B의 수선의 발 내리고 A, D의 수선의 발을 내렸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P를 지금 아마 문제풀이 보니까 다 이런 데다 잡은 것 같아.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P를 A, B의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Q라고 하고요. A, D의 수선의 발 내리면 R이니까 이렇게 R 했단 말이야.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어. 그래서 사각형 AQPR을 만들었고요. 이놈의 대각선이 4루T라고 해서 이놈의 대각선은 뭐 여기 길이가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너네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는 사실 틀려. 말이 안 돼. 왜 안 될까? 여기서 4루T라는 길이를 좀 찾아보면 4루T는 한 변의 길이가 몇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3루T 4 뺄 때 루트니까 즉 4루T라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절반씩 자르면 한 변의 4죠. 4죠. 이놈의 대각선의 길이가 4루T인데 왜 4루T일 수가 있을까? 없어. 너네가 본능적으로 왼쪽부터 찍을 걸 알아요. 선생님도 알지만 여기다 찍으면 왼쪽에 이 4루T라는 길이가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P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찍어줬어야 돼. 일단 거기서 1차 탈락자 나온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P를 여기다 찍어주셔야 돼요. 그림을 다시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P를 여기다 찍어서 AB의 손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따라오고요. AD의 손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가 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사각형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이라는 얘기고요. 이 사각형의 대각선이 3T가 된다. 지금부터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그림 저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4루T라는 지금 길이를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자를 잡을 건데 어떤 문자 잡을 거야? 당연히 4루T를 활용할 거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문자 잡을 거 아니야? 당연한 말이 좀 그러니? 저렇게 잡아줘야 되더라. 자, 그러면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루트인 저가 제곱하니까 30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에서는 A, B를 구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여기 뭐 줬을까? 뭐 A 더하기 B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주겠지?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식을 너네가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냐는 거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걔가 뭐 같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 길이? 넓이? 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반지름. 원이라는 거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 반지름부터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또는 원 문제 풀 때 기본이 뭐냐면 여기 원 위에 점이 있다면 여기 중심하고 좀 연결해보고 싶어야 돼요. 이 P라는 점하고 얘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나머지 식을 구하는 게 어려워 지금. 발악해가지고 우리가 이식 세워야 된다고. 발악해가지고. 맞아? 그 발악 중에 하나가 연결해볼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식을 어떻게든 세워야 되는데 이놈의 반지름은 지금 4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은 피타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능한지. 또는 도형에서 혹시 피탄가? 라는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도형이 나왔어. 관계식이 피탄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피타가 거의 80%를 차지하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애초에 머릿속에 봐도 상관이 없다. 도형이네? 피타가 혹시 관계식이 있나? 이렇게요.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찾아볼게. 자, 그럼 이 길이가 뭐 같아? 이 길이? 오케이. 4에서
b를 뺐다라고 보이는 거야. 따라오니? 자, 이 길이 뭐 같아? 자, 이만큼이 a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뭐야? 8-a지. 맞니? 그럼 이만큼은 뭐야? 4에서 얘를 뺀 거지. 즉 4에서 얘를 뺀 a-4다라고 해서 피타를 가지고 관계식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될까? 너네가 갑자기 시험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아. 와, 연결, 피타, 쩐다. 이렇게 할까? 아니야. 그냥 도형이 보이네? 혹시 피타라는 관계식이 있나? 피타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지만 보일까 말까야. 머릿속 애초에 가더라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피타 관계식을 써보시면 a-4의 제곱 더하기 4-b의 제곱이 16이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고요. 전개해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로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32가 16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요놈 속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그럼 a 더하기 b하고 얘를 가지고 얘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끝.